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되게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쪼잔하게 문제를 내시냐면 이렇게 내셔.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써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k제곱 빼기 4가 0일 때랑 k제곱 빼기 4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소리 안 나게 해줘. 수업 시간에 너의 하프 소리를 들어야겠어 친구들이. 자 됐나요?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항상 고등 수업 준비할 때는 이렇게 꺼냈을 때 이 앞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 번씩 학평에 나오거든. 그러면 그때 이제 학평 점수들이 다 안 좋은 거죠. 보통 공수원은 이게 고등 공부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시간이 하긴 뭐 4번째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 공수원 뭐 4번, 5번째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공수원을 1번, 2번, 3번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에서 이런 디테일을 챙기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거 맨 앞줄을 읽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지, 그러니까 우리 방금도 그래서 답이 틀린 거 아니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을 안 써서 답이 안 나온 거 아니야. k가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작다, 그죠? 이런 디테일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문제 어렵게 내겠다, 이 자식들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x에 대한 방정식 하면 이제 지옥입니다. 이제 반절은 다 틀려요. 반절은 다 틀린다. 다음 2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만약에 여기에 미지수가 달려있다면 이제 이 미지수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옳지, 0이 아니란 얘기야. 이제 이런 의미도 갖는 거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또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이건 어떤 항등식이냐면 중근을 갖는데, 중근 갖는 조건을 썼는데 그 중근 갖는 조건이 항상 성립한다. 뭐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그냥 k 값에 관한 항등식인 거고,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갖는 식을 썼는데 그 중근을 갖는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k가 붙은 애랑 붙든 안 애랑 해가지고 그냥 방금 우리 아까 항등식 하는 것처럼 풀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중근 갖는 조건을 먼저 써야 돼요. 판별식이 a-2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 이게 판별식이야. 이 판별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능령되는데 항상 능령되는 거야. 뭐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이제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얘가 k에 관한 항등식,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돼. 그러면 전개하면요, 얘가 항상 0 나와야 되고, k로 묶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a제곱 마이너스 4b가 0.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고, 그죠? 그럼 b는 뭐 9 같은 거 나오면 되나요? 그래서 a, b 값 구할 수 있겠죠. 다음이 몇 번이었죠? 30 31 29. A가 3보다 작아. A가 3보다 작을 때
근을 판별해라.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라고 하면은 뭘 쓰라는 얘기야? 판별식을 써서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실근이 없다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골라라. 근데 여기서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나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써야 되네.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실근이 없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판별식부터 써볼까? 어떻게 돼요? 4분의 t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15가 나와요. 4 마이너스 5a 플러스 15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a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a가 3보다 작으니까 우리 뭐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생각만 하는 거야. 몇? 2 같은 거 나올 수 있나? 그럼 여기다 2 넣어. 그럼 몇 나와? 양수 나오지. 무조건 양수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되면 적절한 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저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돼요. 응? 이제 30번 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29번은 풀었는데 28번은 안 풀었어. 그래요? 해볼까? B가 A 플러스 C인데 근을 판별해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뭐 절대 0이 아닐 테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판별식이에요. 근데 B 대신에 A 플러스 C를 넣어야 되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을 테고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전개하면 요거 나오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A랑 C가 실수래. A, B, C가 다 실수면 같을 수도 있죠.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서로 다른 그냥 실근을 갖는다. 1번이 답이겠네요. 0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되니까 실근을 갖는다. 또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다음에 30인가요? 네. 근판별. 자, 중근 갖는데 식 어떻게 써? 이게 중근 갖는다.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다. 0이다. 이거밖에 몰라요. a, b가 몇인지는 모르고 a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다. 근데 근을 판별해라. 그러면 이제 판별식 쓰면 어떻게 나와요? 9a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2 그러면 9a제곱 플러스 12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을 b제곱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b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될까요? a제곱 대신에. 왜냐면 문자가 두 개 있는 것보다 하나로 통일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래서 9에 b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2b 마이너스 8 얘 부호만 보면 되는 거야. 이 친구의 부호만. 그러면 9b제곱 12b 18에서 8 빼니까 플러스 10인가? 네. 자, 요렇게 생겼다. 어떻게 잡아낼까? 어디가?
맞죠? 오케이. 이렇게 돼. 9b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10. 그럼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우리 문제에 또 뭐 있어? A랑 B는 뭐래요? 실수래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 이제 그릴 수 있나? 네. 함수요? 그게 싫은가? 알았어. 그러면 구로 묶을게요. 구로 묶으면 b제곱 플러스 우리 어차피 중간고사 때 해야 되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4 b 완전 제곱식 만들자. 플러스 몇이야? 9분의 4 플러스 9분의 4 9분의 맞나요? 여기다가 9분의 4를 더할게. 그러면 빼기 9분의 4가 더해지겠지. 근데 여기 9 만나서 날라가겠지. 그럼 몇 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10 이렇게 써도 될까? 그러면 얘는 9에 b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6으로 바뀌어요. 얘는 최소값이 6인 거야. 누가? 이 식의 최소값이 얘는 항상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왜냐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며 너희들이. 그럼 무조건 뭐만 나와? 판별식은 양수만 나오면 되니까 0, 양, 음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b가 뭐가 나오든 간에 다 뭐만 나와? 6보다 큰 값, 크거나 같은 값.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양수 나오는 거지 항상. 판별식.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갖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봐도 되겠지. 가운데 축이 몇이야? 3분의 2. 여기다 축이 3분의 2가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집어넣었을 때 값이 6으로 나오나 보네. 그러니까 얘 최소값은 6이구나. 그러면 6보다 작은 값은 없고 6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은 항상 양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3이 3이도 51번. 이 무슨 말일까요? 31번은 A랑 B가 둘 다 뭐다? A와 B가 음수다. A도 음수, B도 음수인데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여기 판별식 써볼까요? 몇 나옵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 나오나요? A제곱 마이너스 4B. 얘 양수 맞나? 네. 얘는 양수죠. 그 다음에 0이 아닌 두 실수인 거죠. 네. 그럼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니까 양수.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기억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항상 갖는 거죠. 얘는요 똑같죠. B제곱 마이너스 4A예요. 요거 음수 제곱이니까 양수고 A 음수니까 요것도 양수 나오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도 어때야 돼? 항상 0보다 커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요 1 플러스 AB 이렇게 되네. 판별식이 4AB 1 플러스 4AB 판별식. AB가 곱하면 양수? 그러면 양수 맞아? 양수? 그럼 0보다 크죠? 여기는요 A제곱 플러스 B 맞나요? 얘는 모르죠? 네. 이때 다양하게 나오죠. 양수 나와도 되고 0도 나와도 되고 음수도 나와도 되고 마음대로 나오니까 리을만 모르고 기억, 니은, 디귿은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은 같더라. 3이도 뭐 똑같아. 먼저 PX 지금 PX, QX 이런 애들 가지고 지금 중근 가지면 허근 가지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2번은 PX의 판별식을 먼저 구해놓을게요. PX의 판별식 매번 구하기 그러니까 구해놓자. 몇 나와?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면 4a 플러스 1 이거가 px 다항식 px의 판별식이 4a 플러스 1이고요. qx의 판별식을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이건가? 계산하면 4a 빼기 4 이렇게 나와. 자 그럼 기억부터요. 자 px가 0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에요? 2차 방정식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선생님이랑 설명할 때 뭘 안 그렸냐면 그래프는 그렸는데 y축을 안 그렸어. 우리 이렇게만 그리지 않았나? 네. y가 없어서 그래. 방정식은 y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별식도 어디서만 쓰냐면 원래 방정식에서만 쓰는데 2차 방정식에서만 이 그래프 판별식을 쓰면 2차 함수 y축이 생기더라도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인지 중근인지 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통 우리 문제집에서는 2차 함수라는 문제에서도 좀 갖다 쓰긴 합니다.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근을 몇 개를 갖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기도 해요. 자, 기억부터 보자. px는 0. 그러니까 뭐야 이제? 다항식 px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px가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기억은 4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기억 조건이 전제가. 그럼 a는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실근을 가지면 얘도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a가 이거 맞나요? 그러니까 다시 쓸게. 4a 빼기 4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도 크거나가 같으면 a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나요? 안 되는 거 뭐 있나? 여기가 0이어봐. 여기서 a는 0 나와도 되지. a가 0이어도 되는데 여기 a가 그럼 0이면 1보다 크나요?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안 돼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고 해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값. 뭐 a가 0일 때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두 번째. px가 중근을 가지면 a가 그럼 몇 돼야 돼? 니은은? 얘가 0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몇이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q도 중근을 가는데 q가 중근 가지려면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1 나와야 되거든.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a가 1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이름도 틀렸어요. 디귿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디귿.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작으면 허근이니까 qx도 허근 가져야 되는데 a는 그러면 몇보다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으면 a는 1보다도 작다.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써볼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나? 성립하나요? 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뭐 있어? 또 마이너스 4분의 2. 4분의 2 넣으면 성립하나? 네. 이거 항상 성립하네. 그러니까 디귿은 항상 성립이야. 디귿. 참 이게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걸 공투에서 배웁니다. 집합에서. 집합과 명제라는 과목에서 이걸 좀 더 편하게 찾는 걸 배워요. 봐봐. 얘가 이거랑 이거 중에 이 디귿이 성립하려면 누가 더 대인 배워야 돼? 누가 더 크게 갖고 있어야 되겠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 오른쪽 거요. 왼쪽. 봐봐.
그려볼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1보다 작아. 누가 더 범위가 넓어? 1이 더 넓지. 이거가 이면 이거다가 성립하려면 이쪽에 있는 애가 범위가 훨씬 넓어야 돼. 다 품어줘야 됩니다. 이쪽에 처음 나오네. 이게 가정이라고 하고 수학에서 이걸 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게 지금 명제라는 거거든. 기억 니은 디귿을 명제라고 해요. 사람 이름 같아요. 뭐 있을 수 있겠죠. 명제라고. 경제, 명제. 어쨌든 명제가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너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수학은 어렵다. 참이냐 거짓이냐. 나 거짓인데. 나는 거짓인데. 그럴 줄은 재수 없겠죠. 사람마다 꽃은 이쁘다. 거짓. 이쁜데 나 오늘 꽃 사갈 건데. 이런 거. 5 더하기 2는 7이다. 사람. 그럼 명제야? 네.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네, 명제네요. 5 빼기 1은 7이다. 거짓. 명제 맞아? 네. 맞아. 거짓인 게 명확하니까. 이런 걸 명제라고 하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가정과 결론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 결론의 범위가 훨씬 커야 돼. 공투 해봤다. 공투 집합 명제의 가장 핵심이 이거다. 공투 가장 핵심. 끝났네. 여러분 이제 공투로 가세요. 공투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단 이제 1단원이 공투 1단원이 여러분 지금 공원을 그래도 한번 공부했으니까 공원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같으잖아요. 방부등식 아닌가? 함수? 어떤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가 더 어려웠었나? 최대치도 어떻게 하냐? 공투에도 함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이게 우리는 여기서 2차 함수만 배우잖아. 근데 이제 공투에서는 함수라고 붙은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냥 다 배우는 거야. 1, 2, 3, 4, 5, 6. 아니 그건 다항 함수니까 그런 건 비슷하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1대1 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 연속함수 이런 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어쨌든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 같은 걸 배워. 그리고 유리무리함수를 배웁니다. 유리함수와 무리, 삼각함수는 대수에서, 지수로그도 대수에서, 순열도 대수에서. 대수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3학년 2학기 마지막에 우리 막 2개 과정 같이 묶어서 한다고 했었잖아. 그때 대수를 안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대수는 되게 어렵습니다. 대수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대수를 경험해보고 가는 게 가장 좋긴 해. 근데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도 미적분 원이 공원이나 공투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공원 공투 공부할 때. 그래서 이제 공투 미적분을 배워버렸다 그러면 이제 아까 2차 함수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냥 그냥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슬슬 풀려. 그냥 술술 풀려. 이해하는데. 미적분 이해하는데 이런 거. 그치. 근데 미적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지. 미적분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지금 화목반 친구들이 미적분 선생님이랑 배우고 있거든. 미적분원. 근데 걔네들은 또 되게 어려워해요. 다 어려운 겁니다. 그냥 어려워요. 그냥. 미적이랑 곱하는 거 들어가 있는 커트 몇이에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 커트가 어딨어.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없어. 공부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한 5개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5개는 맞지 않을까요? 떨어지는 거 레벨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오빠 얼마 지금 20개인데? 아니 뭐 25개. 30개. 30문제 중에 그래도 5개 맞지 않아요? 5개 맞으면 공수가요? 5개 맞으면 네, 5개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선생님이 과장님한테라도 얘네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5개야. 10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분기 초에 얘기했는데 점수로 올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너네들의 일반적인 학습 태도, 오늘 본처럼 주간평가 성적, 그 학력평가, 그리고 평상시에 뭐 공부 어떻게 해왔는지, 숙제 같은 거 잘했는지. 근데 숙제를 잘했는데 주간평가를 못 보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주간평가를 아싸리 잘 보던가 그게 점수. 숙제를 잘 해오던가 아니면 근데 숙제를 잘 해오면 주간평가를 잘 볼 수밖에 없고 못 봐? 주간평가 잘 봤다는 기준이 뭐예요? 뭐 그래도 5문제 중에 그래도 3개 이상? 아. 아 2개 이상? 2개 이상? 한개 정도 안 되는데. 사실 뭐 이번에는 선생님이 주간평가 본다고 막딱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약간 기술적으로 본 것도 있어서 뭐 어차피 준비 안 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어. 공투 그리고 미적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거 공부하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선생님은 크게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성적은. 근데 나는 공투하고 싶고 미적도 하고 싶어. 근데 막 숙제 더럽게 안 해와. 주간평가 하나도 못 봐. 학평 3개 맞아. 수업 시간에 저 자 맨날. 뭐 숙제도 안 해와.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말할 때는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한 내려야지. 그러면 좀 선생님이 믿기가 조금 힘들죠. 가서 더 힘들 것 같은데, 더 힘들 텐데 두 과정을 공부하는 거고 뭔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선생님도 좀 선뜻 그냥 선생님한테 좀 믿음을 줘 평상시에. 뭐 숙제가 도저히 좀 잘 못하겠다 나는. 근데 숙제가 안 돼 있으면 공투를 배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원보다 어려우니까 공투라고 잡아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공원이 더 어렵다던데요. 아니야, 공투가 이번에 어려워졌어. 도형의 방정식이 거기로 들어가면서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면서 좀 원이 나오면서 거기가 약간 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꾼 거야. 원래는 공투에 순열과 조합이 있었고 공원에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점, 직선, 원, 대칭이동 이렇게 있었어. 근데 1학기 때 수포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여기 억지로 막 도형이 막 인수분해 공식 막 때리면서 가르쳐가지고 어디로 막 데리고 왔어. 했더니 이제 그래프 막 모른다고 해서 막 없애 때리면서 또 막 그려놨어. 그리고 이제 이제 끝났나 했는데 갑자기 막 원이 나오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막. 뭐 딱히 어려워요. 어려워 그냥. 그냥 사람을 패는 거. 2학년 1학기 쉬웠나? 2학년 1학기? 아니요? 아니요? 2학년 1학기 어려웠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냥 도형 내용이. 시험이 쉽게 나오는 어. 거 아니에요? 이거 도형의 내용들이. 이거 혹시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그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제 만든 거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모의고사 몇 개 봤나요? 13개 다 봤나요? 14개? 13개? 많이 봤네. 끝까지 15개? 많이 봤네. 학원 모의고사 12 선생님 오늘 11회를 선생님이 검수했거든요. 오타 있는지 답이 틀렸는지 여러분 미안해. 선생님이 3학년 1학기를 되게 우습게 봤다. 이번 모의고사는 좀 개빡세더라. 근데 어렵게 봐야 시험 때 좀 잘 보지 않을까? 그지? 저 2학년 2학기 수업 다 100점. 너희가? 제가. 중간 기말? 우리 학교 100점 3명 나오는데.
홍천 셋? 네. 너희 성천이니까. 성복? 홍천 노아이 같은 것도 진짜. 성복이 잘 봤네. 되게 성복이 쉽지 않은데. 이런 게 약간 좀 개별 차이가 있죠. 이렇게 도형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둘다 식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또는 아까 유주처럼 둘 다 싫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둘 다 좋아하는 미친이 뭔가요? 약간 둘 다 좋아하면 그래도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이쁘지. 얘는 변태지. 그런가? 콘크리트 있잖아 거기 고등학교 올라가. 아하. 깨지지 근데 않고. 그러니까 수학 공부만 하는 거가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수학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자기랑 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뭐 선생님 가르쳐 보면 보통 그런 친구들이 과제를 좀 열심히 해옵니다. 좀 약간 과제하면서 재미나 이런 것들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와. 그냥 해야 하는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보통 한 28개에서 9개씩 맞죠? 와. 8, 9개. 수학만. 8, 9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8, 9개. 이번에 학력평가도 어려워요? 어떻게 됐어요? 8, 9개 못 만났어요. 몰라 근데 선생님은 진짜 안 보거든요. 점수요? 시험지를. 음. 왜냐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만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잖아? 그러면 이게 계속 보여요? 보여 막 그래 막 얘기해주고 막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막 이거 막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러면 또 이제 시험 미만. 그러면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성적 받은 친구들도 있고 내 힌트 때문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한 친구가 훨씬 좀 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좀 뭔가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안 봐.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험 이렇게 볼 때 같이. 선생님도 그냥 같이 풀어봐. 얘들이 왜 있다고 많이 틀렸나? 같이 풀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기억 니은 답이 기억 니은인데 막 기억 니은 디귿 써놓으면은 막 디귿 그냥 지워주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잖아. 그래. 어쨌든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고등 과정 이제 고등으로 가잖아 얘들아. 지트를 가든 지트 고등을 가든 타임만을 가든 수학이 아침을 가든 어디를 가든 고등에서는 선행이 없어. 네. 현행만 해.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런 고등 선행을 안 하고 3-1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1학기 내내. 진도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지. 레벨이 바뀌는 거야. 이 문제 푸는 거나 수업하는 거에. 보통 15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A 그룹 5개, B 그룹 5개, C 그룹 5개. 그래서 전체 우리 지트 그리고 거기 지트 고등반에 입학한 애들 시험을 똑같은 걸 반편성으로 봐. 그래서 석차가 1등부터 600등까지 그냥 빵 나와. 600? 보통 600명, 우리가 지금 500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면 성적표는 딱 진짜 냉정하게 뭐 너희가 열심히 하나 이거 뭐 담임선생 의견도 필요 없죠 그냥 고등반에서 먼저 빡빡빡빡 끊어. A1반, A2반, A3반, A4반, A5반, B1반, B2반, B3반 해서 C5반까지. 잔이라. 잔인하다. 그래서 C5반은 이제 공통수학 원 개념 같은 거 공부하고 처음에는 똑같은 교재로 공통수학 원을 한번 다시 공부해. 근데 그게 시험이 중학교 걸로만 봐. 반편성. 중1, 중2, 중3. 큰일 났네. 그래서 그럼 이제 처음에는 되게 낮은 반에 갔다가 한 달 여기는 매일 그냥 매 수업마다 그리고 매 월마다 평가가 있어. 와, 왜냐면 하나씩 올리는. 레벨을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더럽게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일하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 푹 흘리면서 머리 빡빡이 깎고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애들 막 중학교 때 공부 못해서 중학교 거 하나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거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제 학교 특별 그러면 매주 매월마다 테스트를 봐서 한 3개월 동안은 한 달, 2달 동안은 담임 선생님이 계속 바뀌겠죠. 네. 바로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12, 1, 2 계약하기 전에는 거의 이제 고착화가 됩니다. 정착하는 거. 거의 정착됩니다. 거의 정착돼요. 그래서 와 시스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500명이 그렇게 생각해봐. 500명이 지금은 3-1부터 미적분 2까지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지토 고등과는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행이 없습니다. 그냥 공통수학 원만 1학기 때 내내 하는 거야. 공원만. 저 선생님 저 미적 2까지 했는데 미적 1까지 했는데 저 미적 2는 그럼 안 되나요? 안 해. 선생님 저 공투까지밖에 안 했는데 저 대수 정도 대수 어렵다는데 미리 하면 안 돼. 그럼 따로 가. 다른 학원 가야. 와. 왜냐면 대수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 실수 잘못하고 시간 적어가지고 2등 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더 최악이죠. 그래서 선행을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투는 언제 하겠어? 만약에 우리가 공원만 공부하고 가면 여름방. 여름방학 때 내년 여름방학 때 공투를 처음 보잖아. 와. 그럼 대수는 언제 보겠어? 겨울방. 겨울방학 때. 그때 근데 두 개를 같이 해. 대수랑 확률과 통계를. 왜냐면 2학년 때 확률, 통계, 1학년 때 확률, 2학년 1학기 때 확률, 2학년 2학기 때 통계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 그럼 또 2학년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돼? 미적분 원하고 통계 해야 돼. 숙사를 그래서 보통 10시부터 10시까지 해 방학 때. 8시부터 10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10시간 정도. 어? 텐트 10. 8시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일주일에 3번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만 해? 2번만 하면 돼. 그 좋은 건지 아닌 방학 건지 때. 모르겠 방학 때. 만이에요. 방학 때만. 2번만. 와. 그리고 이제 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뭐 이렇게 지케풀처럼 이렇게 와서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겠죠. 아니 10시 더 전에 올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요일에. 담임쌤도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지. 쌤들 12시간 동안 풀로 내장씩 풀강 몇 교시? 교시가 전체 몇 교시로 나뉘어요? 6개인가 5개인가 뭐 그럴 겁니다. 와 힘들대. 2시간씩 2시간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를 이름을 아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1학년 때 내신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작하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2학년 때부터고 1학년 때는 그냥 온전히 공통 수학, 원 공통 수학만 얘기하면 공원 공투 저 그냥 상대편과 완벽하게 따다다다다 나눠지고 2학년 때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하니까 일반고에서는 뭐 어차피 선택하는 건 똑같지. 그냥 선생님들이 다 대수 선택해. 그럼 애도 그냥 다 대수 선택해서 그냥 수업 듣는 거야. 근데 또 그 중에 선택 안 하는 녀석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와. 그럼 학점이 공대표. 그럼 걔는 이제 A가 안 나와요. 인원이 적으니까. 나이스 그러니까 최소 10%잖아. 그러니까 최소 10명은 되어야 1등급이 1명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8명이다. 그럼 2등급부터야. 1등 해도. 왜 10%까지가 1등급인데 10%가 안 되니까. 9명이면 11%라는. 그래서 1등이 2등급부터 시작해. 그때 보정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 명이 선택한 과목을 듣는 게 그래도 나름 괜찮죠. 그냥 대수. 근데 이제 그럼 애들이 많으니까 잘하는 애들도 많겠죠.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1학년 때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데 그냥 무조건 골라지는 것들로만 가는 거니까 1학년 때 학점이 되게 중요해. 2학년 때는 고교 학점제 하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적절하게 섞여서 학점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등급을 받아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냥 오로지 상대평가로만 받아. 이제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게 1학년 때 이거. 그래서 이 공원 공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점 맞아야 올라간다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매번 수제 검사 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런 느낌들을 계속 봤거든요. 얘가 영어 열심히 하는구나. 아 얘는 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반편성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눌 거니까요. 너무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 만큼만 봐. 한 만큼만. 자, 32번까지 했고요. 다음에 몇 번인가요? 2차 방정식이 줄분을 갖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요. 그러면 4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 3, ab, bc, ca 요게 판별식 4분의 d죠. 짝수 공식 쓴 겁니다.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0. 그러면 4 이렇게 없어지나?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인데 거기다가 3을 이렇게 내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렇게 써지는 거랑 똑같네. 우리가 어디서 봤지? 옳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요거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밑에다가 우리 첫 시간에 이거 묶으면 어떻게 된다 했었어? 양변에 2 곱해버리겠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우리 그때는 2분의 1로 묶었지만 여기는 그냥 는용이니까 양변에 그냥 2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값은 0 더하기 0 더하기 0밖에 없겠지. 그래서 A, B, C가 같아. 그래서 삼각형, 정삼각형이야. 다음. 요즘 와서 업무 여기가 숙제한 녀석이 없어요. 40, 49, 39, 38이 38. 어떻게 돼야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먼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을 써야지. 어떻게? A 플러스 B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플러스 3 이게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이제 이걸 전개했을 때가 K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돼. 근데 K 제곱이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이렇게 K 제곱도 있고 K도 있으면 차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묶는 거 알죠? K로 묶으려고 봤더니 K 제곱도 있고 뭐도 있고 K도 있고 그러면 K 제곱인 애들끼리 묶고 K인 애들끼리 묶고 K가 없는 애들끼리 묶어서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38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뿅뿅뿅 튀어나옵니다. 다음 39. 봐. 중근을 갖는다?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여기다.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또는 그래프로 얘기하면 옳지. 접한다. 접하면 완전 제곱식이다. 옳지. 야,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이란 얘기는 이 식이 무슨 식이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근 똑같은 게 두 개 생길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얘처럼 마이너스 k라는 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능용됐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옳지.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아. 완전 제곱식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 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0 쓰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에 4 3 상이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을 시그마라고 해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세타? 델타? 이거 델타야? 선생님 시그마로 알고 있는데. 시그마 맞지 않아요? 응? 시그마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그마라고 있다. 자 보자. 그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은 저걸 그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릴 수 있겠나? y는 절대값 x제곱 더하기 6x. 요거 한번 그려볼까? x제곱 더하기 6x만 먼저 한번 그려볼까? y는 x제곱 더하기 6x부터 그려보자. 그리고 그냥 거기다 그려보세요. 43번에다가 그냥 그려봐. 응? 뭐 그리는 건 쉽지 않죠. 아니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대충 그려봐. 우리 이걸 그릴 거니까 선생님이랑. 나왔어? 자, 얘가 x 그래 x 빼 플러스 6이니까 능력되는 값이 몇이야? 0이랑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는 x축과 0하고 마이너스 6에서 만나. 그러면 여기가 몇이고?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여기가 0이야. 이렇게 생겼어. y축도 안 그릴게.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 요 가운데 값이 몇이지? 아3. 그럼 총총총 내려오면 여기는 마3 넣으면 몇 나와? 마구 이렇게. 이게 이해되는 친구들은 이걸로 풀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식으로 풀어줄 거니까 같이 그려보기만 합시다. 그러면 이걸 절대값을 이렇게 빡 걸면 x축 아래에 있는 녀석이 뒤집어서 빡 올라와요. 저렇게 x제곱 더하기 6x의 절대값이 걸리면 이 그래프에서 이 y값은 뭐만 나와? 절대값. 얘가 절대값인 거니까 양수 또는 0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안 돼. y값이. 그래서 얘가 띠 이렇게 올라오면 돼.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누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찾으러 갈 거니까 는 몇이 나와야 돼? 2. 그러면 2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가 몇이야? 9지. 마구가 올라갔으니까 9로. 그럼 2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왜냐면 9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생기더라? 4개.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는 거야. 근데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이 값과 이 값의 가운데 값은 몇이야? 0. 맞아. 3이. 또 이 값과 이 값의 가운데 값이 또 몇이야? 맞아. 오, 마삼이.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썼을 때 둘이서 알파 플러스 델타는 몇 나오고 마 6대야 드러내놨을 때 마삼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베타랑 감마도 몇 나와? 마 6 이렇게 나와. 이해되나요? 이렇게 되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은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43번 여 그래프로 풀어놓은 친구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냥 근각계수로 갑시다. 자 x제곱 더하기 6x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절대값 풀면 x제곱 더하기 6x가 뭐가 될 수 있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저랬을 때 왜? 뭐 하는 녀석이지 저랬을 때? 브라이들. 어? 브라이들. 중1은 중1은 왜 일찍 벌써 끝나죠? 재민이는. 아! 네? 어? 왜요? 아니 혼자만 들고 계시면 아니 그냥 내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아니 왜요? 알려주세요. 아니 나만 아는 비밀이야. 네 알려주세요. 이 언제만 푸반이야 푸반. 아, 프리미어 반은 2시간 수업하고 35분 쉬었다가 2시간 수업하고 끝나. 그냥 5시 25분에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7시 25분 2시간 수업하고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쟤네들. 대단하다. 어. 35분 쉬는 그 저녁 왜냐면 프리미어 반은 공부를 많이 해줘. 수업이 좀 더 길어. 우리는 합치면은 2시간 10분을 3번 하는 거니까. 두 번. 아 2번이냐? 세번 아니에요? 우리 이건 반 반지 안 씹었는데 세 번. 얘들아 우리 월수금 오는 거 아니야? 아. 2시간 10분을 3번 오는 거잖아? 네. 그러면 6시간 반인가? 네.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5분짜리 수업을 3번 하니까 3시간 15분짜리로 화목 2개 합치면 6시간 반인데 푸반은 4시간을 하는 거죠. 일주일 8시간 돼요. 두 번. 4시간 4시간. 그러니까 수업을 좀 길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돈 많이 좀 더 했지 더. 고등과정이 우리 얼마죠? 40. 푸반은 50. 비싸죠. 그만큼 체력이 그래서 너희들이랑 이렇게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잡소리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체력을 좀 보충시켰다가 또 빡 하다가 또 자는 녀석들이 막 생기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잠 깨우고 또 빡 하고 과정이 그렇게 다르게 과정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죠. 근데 지금 가장 느린 푸반이 대수를 하니까요. 지금 대수 가는 과정이 가장 느린 푸반입니다. 가장 빠른 어디예요? 미적분 투 심화. 그럼 미적분 더 이미 한 번 한 거죠. 오. 대단하다. 미적분 투 심화하는 애들이 가장 빨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못해요. 똑같아. 그럼 프리미어 강좌에 영재반이잖아요. 아예 공부하는 게 달라. 아. 영재와 양이. 영재는 약간 그 입시도 해야 돼, 그 수학경시대도 하고 해야 돼서 영재센터는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등 과정의 그 수학 과정을 배우지 않아요. 다른 걸 배워요. 대학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 과정 거라고 해서 어렵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처럼 대수, 뭐 공원, 공투, 대수, 미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경시대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라서 뭐 영재 한다고 영재센터 영재반이라고 해서 막 미적분 원을 잘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달라요. 결이 다른. 조금 달라. 결이 다르게. 거기는 뭐 하려고 볼까요? 벽이. 과학고, 아 영재고. 근데 과거가 길에서 대학 수업을 응. 거기
막 영어 시간에 논문 보고 그런 거. 근데 영재센터 친구들은 6일을 해. 주 6일이야. 일요일마다. 일요일 빼고 다 나와. 와. 영어 어떻게 해요? 못 다녀. 얘는 수학이다 싹 다. 수학이랑 과학에 올인한 친구들이라서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걱정인 거야. 그래서 영어가 B인 애들도 되게 많아. 영어나 사회가 B나 C 뜬 애들도 영재센터에 은근히 좀 있어. 왜냐면 다른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기간에도 들어요? 어? 시험 기간에 무슨 시험 기간? 그냥 집회고사 대비. 그때도 그대로 과학 얘네들은. 헐. 좀 맞지 않아요? 그냥 아니 공부만 수학과는 100점 맞겠지. 수학과학은. 대부분 내신을 못 챙기잖아요. 내신 못 챙기면 쌍게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부는 수학하고 과학만 봐. 아. 영재고라는. 근데 이제 거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뭐야 일반고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내신이 올 A가 아닌 친구들이 많은 거야. 나 은근히. 그러니까 영재센터는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또는 좋아하는 또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인 거고 우리는 그냥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다 못하는. 달라. 잘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푸반은 이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제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푸반들도 다 마스터반이랑 다 교재가 다르고 과정이 다른데 3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똑같은 과정으로 다시 회귀합니다 얘네들. 회기. 그래서 수능 실전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 기출 문제들 푸는 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반처럼 공부하는 거는 과정이 비슷한 게 이제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과정 물고 같이 열심히 하는 반. 방학 때 컨셉도 하고 연장 수업까지 해서 하는 반이 이제 프리미어 반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시간과 교재의 차이만 있을 뿐 그리고 이제 좀 선생님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정규반에서 선생님 뭐 똑같이 지금 수업해도 정규반 너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거랑 화목반 친구들이랑 수업하는 거랑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또 공원 수업도 선생님도 뭐 프리미어반 애들도 공원을 배웠을 때 여러분이랑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거랑 교재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이 그냥 수업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주관평가 똑같이 보고 뭐 그러니까 큰 차이를 느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여기 봐 부탁할게. 이거 봐. 자 x제곱 더하기 6x는 2가 되는 근을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그냥 가정하고요. 알파 감마라고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 어쨌든 4개 중에 2개는 생기니까. 또 x제곱 더하기 6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감마나 델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얘네들끼리만 보는 거지. 얘네들이 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그럼 이제 두 분의 합 몇? 두 분의 합 마이. 두 분의 곱 마이. 두 분의 합 마이. 여기가 마이니까 두 분의 곱 2.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마삼 3인가? 네, 3 3 마이너스 0. 아 0인가? 계산하시면 되죠. 다음에 42. 4 알파 플러스 베타 몇 나와요? 알파 베타 7. 7 곱은요? 5분 4. 곱은 4 알파 플러스 베타가 7 알파 베타가 4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알파 베타는 양수
우리 이거 뒤쪽에 뭐 하나 음수 있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가 마치고 사였을 겁니다. 그때 알파 베타가 둘 다 음수네 했었던 거랑 같은 거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라고 써도 되나? 네. 얘가 7, 얘가 4. 그래서 7 플러스 4, 11 나와요.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뿔마 루트 11인데 알파랑 베타가 양수인 거니까 루트 11 양수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사구. 48이요. 사구를 먼저 볼까? 시간 없으니까 사구부터 보자. 얘들아 여기만 풀어볼게. 먼저 여기만 바꾸면 얘네 꼴이 똑같으니까 뒤에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지금 이게 성립해야 돼. 알파 제곱 이 자식 자꾸 쓸데없는 질문 해가지고 자꾸 이게 시간이 자꾸 끌려. 말렸어. 그냥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야.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 우리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거 차수를 계속 뭐 한다 했었지? 낮춰야 된다 했지.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는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2차 없어졌어? 그럼 여기도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요만큼 얘네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쓸 수 있나? 네. 그럼 또 알파 제- 응? 응?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아니, 그두 개. 아니, 여기 얘네만 묶은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 알파 제곱 대신에 뭐 넣어? 알파 플러스 1. 그럼 여기다 또 알파 플러스 1 넣으면 이거 차수가 또 낮아지겠지.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 알파 제곱에 알파 플러스 1 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는요? 알파 플러스 1.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제곱 대신에 또 뭐 넣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또 넣어도 되지. 네. 그럼 또 바뀌면서 또 알파 제곱 또 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계속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니까 2알파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다시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을 수 있어? 네. 그럼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막 바뀌겠죠. 네. 몇 알파 이렇게. 아니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수를 계속 떨어뜨려야 된다고 했었잖아. 우리 저번에 그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근데 꼴이 똑같으니까 알파를 이제 뭘로만 바꿔주면 돼. 베타로만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보면 저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네. 이거야. 근데 알파 플러스 1 값은 정확히 뭔지 몰라. 이해됐어?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이거지. 그럼 이거를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제곱해버려. 이렇게. 이걸.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구하고 싶은 거지. 네. 이거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꺼낼 수가 없어. 그래서 루트를 벗긴 녀석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알파 베타 1.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숫자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도 숫자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럼 이 값이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벗겨내서 뿔만 쓰면 되는데 루트는 양수니까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숙제는 단톡방에다 올릴게요.